안녕하세요. 혹시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창 일할 때는 그래도 나중에 은퇴하면 쉬엄쉬엄 여행도 다니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제대로 해봐야지라고 막연히 생각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 장례식장에 들렀을 때 같은 동네에 살던 어느 선배님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평소에 밝고 다정하셨기에 은퇴 후에도 잘 지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정작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그분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전화도 안 오고 짧은 말이었지만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분이 그날 건네준 말씀들은 행복한 노후가 말처럼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때 느꼈던 충격과 안타까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은퇴 후의 외로움, 갑작스러운 소속감 상실, 그리고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단순히 은퇴해서 우울하다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마주칠 수 있는 세 가지 사례를 구업체로 풀어볼 텐데요. 내가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해도 또는 이미 퇴직을 했더라도 내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하며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아무도 찾지 않는 전화 소통 단절의 시작. 먼저 저희 동네에서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일하시다 퇴직하신 김 과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과장님은 재직 시절 얼마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셨는지 모릅니다. 휴일에도 동료들이며 친구들에게 전화가 자주 오고 모임이 빼곡했어요. 인정받는 공무원이기도 하셨고 업무 관련 모임이며 협회 활동 등으로 스케줄이 늘 꽉 차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쉬자 싶어서 며칠 동안 푹 쉬고 여행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온 뒤 보니 생각보다 전화가 오질 않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다들 바쁜가 보지 뭐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분명 현역일 때는 김 과장님, 이 서류 좀 봐주세요. 과장님, 오늘 모임에 꼭 오셔야 해요. 같은 전화가 빗발쳤는데 이제는 연락이 뚝 끊긴 겁니다. 김 과장님 스스로도 그때는 내가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날 찾았구나 하고 현실을 깨닫게 되셨죠. 어느 순간부터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우울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고 해요. 그 큰 집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면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지? 라는 허무한 기분이 드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소속감을 원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그 사회적 존재로서의 느낌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김 과장님이 장례식장에서 제게 하신 말씀도 비슷했어요.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라고요. 아직 한창 건강도 하신 편인데 마음만은 무너져 내린 상태였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은퇴 전에는 소통 자체가 직장이나 업무 관계를 매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연결고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소속 단절, 전화 단절이 가장 먼저 실감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2.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드는 불안감, 경제적 현실. 두 번째는 박 사장님 사례입니다. 사업체를 30년 넘게 운영하다가 정년 같은 건 없으니 어느 날 이제는 좀 내려놔야겠다 생각하고 은퇴하셨어요. 한창 사업을 꾸릴 때는 매달 고정 수입이 쏠쏠했고 은퇴하면 쌓아둔 재산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셨죠. 막상 은퇴해보니 현실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퇴직금 같은 개념은 따로 없었고 본인 스스로 운영하던 사업을 처분하면서 번 돈이 전부였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도 보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치료비도 더 들어가고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일부분 내주고 나니 어느새 통장 잔고가 반 이상 줄어 있더래요. 거기에다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는 생각보다 더 많았고요. 회사 다닐 때 혹은 사업할 때는 매달 그래도 수입이 꼬박 들어왔잖아. 근데 은퇴하고 나면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만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걸 정말 실감해. 하루하루 뭔가 불안하다니. 박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평소에 배짱 좋고
넉넉했던 분이었기에 충격이 더 컸어요. 왜 미리 대비하기 어려울까? 생활비는 그대로 혹은 더 커지고 의료비도 늘어나는 등 지출이 갈수록 늘어날 수 있는데 은퇴 후에는 그만큼의 안정된 수입원이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했던 금액이 의외로 빨리 소진되는 거죠. 은퇴 준비는 그냥 퇴직금이나 저금 통장만 두둑하게 만들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안정적으로 수입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몸소 보여준 사례예요. 3. 열정을 잃은 나날 내가 뭘 좋아했더라? 세 번째로는 이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교에서 평생을 아이들 가르치며 보람차게 지내셨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제자들도 많이 길러냈죠. 그런데 막상 정년퇴직 후에는 그토록 바쁘고 의미 있던 날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주위에서는 이 선생님은 책도 좋아하고 여행도 좋아하시니까 퇴직하고도 잘 지내시겠지라고 했는데 본인은 막상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가 됐어요. 내가 교직에 있을 때는 분명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하지? 고민도 하고 아이들 상담도 하고 쉬는 날에는 교재 연구도 하고 그랬거든. 근데 갑자기 그 일이 싹 없어지니까 내가 뭘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어. 뭐가 재밌을지도 모르겠고. 그 결과 이 선생님은 은퇴 후 몇 달 동안 대체로 무기력하게 지내셨대요. 사실 교직에 있으면서 하고 싶은 게 많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무엇부터 해야 할지도 모르게 된 거죠. 하고 싶은 취미와 실제로 할 수 있는 취미, 머릿속에서 상상해온 노후와 실제 노후는 꽤 큰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다시 열정을 찾을까? 이 선생님 사례에서는 은퇴 후에도 꾸준히 내가 좋아하는 일 혹은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취미를 하더라도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 쉽게 흥미를 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봉사나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 등이 있어요. 실제로 이 선생님도 몇 달 후부터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무료로 책 읽어주는 활동을 하면서 삶의 활기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은퇴 후 외로움 어떻게 대비할까? 지금까지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참 남의 일이 아니죠? 언젠가 우리는 모두 은퇴를 마주하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인간관계의 다각화. 직장 동료, 업무 관계에만 인간관계를 집중하지 말고 취미 모임이나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등 다양한 관계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평소에 전화번호부에만 남아있던 친구, 지인들과도 조금씩 교류를 해두면 은퇴 후에도 생각보다 외롭지 않을 거예요. 지속 가능한 수입원 확보. 퇴직금, 연금뿐만 아니라 소소한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혹은 취미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식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볼 수 있어요. 노후 자금은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유지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새로운 목표 설정. 퇴직 후에는 그동안 일을 최우선으로 살았으니 일 외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를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행, 운동, 악기, 그림, 봉사활동 등 하나씩 시도해보며 목표를 설정해보세요. 나는 이미 늦었어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은 일부터 도전하면 됩니다. 맺은 말. 장례식장에서 만난 은퇴자의 이야기는 충격적이면서도 사실 은퇴 준비를 소홀히 한 많은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남은 건 외로움뿐이라는 말이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란 뜻이죠.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어요. 무엇보다 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또 다른 챕터라는 점을 자주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와 단절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거나 본인을 성장시킬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말이죠. 혹시 지금이라도 내가 앞으로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신다면 용기 내어 주변 모임에 나가보세요. 아니면 오래 묵혀둔 취미를 다시 꺼내 보시거나 인터넷으로 새롭게 배울 만한 거리를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사람을 만나거나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찾아보면 또 다른 희망이 생길 거예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세 가지 사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은퇴 후에도 행복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길 바라요.
외로움을 회피하기보다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여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다시 시작되는 인생의 또 다른 중요한 장일 테니까요.